집이 너무 커서 사람이 나오는데 오래 걸리는 것 같아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분이 지나도 누군가의 걸음소리는커녕 인터폰에서 누구냐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눌렸는데 여전히 사돈집 안에서는 깜깜무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전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고 목소리를 높여 사돈 하고 외쳤습니다. 집에 가정부가 둘이나 있냐고 한 기억이 있어 누군가는 응답하는 게 맞는데 무슨 일인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네요. 그래서 전 걱정이 더 크게 되었고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돈집 식구 중 누구라도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2시간이 지나도록 주택 골목에는 사람 한 명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쨍쨍한 햇볕만이 그곳을 밝게 비추고 있었죠. 이윽고 골목에 들어선 누군가 보이자 그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혹시 사돈집에서 일하는 운전기사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제 예상대로 중년 남자는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집에 누굴 찾아오신 겁니까? 아, 네. 혹시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자 중년 남자는 씩 웃으며 아니요. 저는 바로 앞집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아주머니 혹시 아무것도 모르고 이 집을 찾아오셨나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네. 제 아들이 이 집에서 살아요. 이 집 샤워해요. 아, 그러시구나. 아드님이랑 연락이 안 돼서 찾아오신 거죠. 중년 남자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했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벌어진 거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네, 혹시 이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던 건가요?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기척이 없네요. 제가 쭈뼛으며 말하자 중년 남자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참... 이 집 비어진 지 몇 달 됐어요. 이 집 주인이 여기서 도박장을 운영해서 죄다 감옥에 갔거든요. 단순 도박이 아니라 집을 도박장으로 운영했으니 이 집 가족들 죄다 감옥에 갔다고요. 아주머니 아드님도 아마 공범으로 감옥에 가지 않겠어요? 혹시 경찰서에서 연락받으신 거 없으세요? 하여튼 범죄 현장이 된 이후로 경매로 넘어간 상태일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도 사지 않았는지 계속 빈집으로 남아있네요. 이에 저는 상상도 못할 말을 듣고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네? 여기서 도박장을 운영했다고요? 그럴리가. 제 아들이 검사인데 도박장을 운영하다니 말 안 돼요. 의사와 중년 남자는 놀란 저를 무시하고 바로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진실인지 소문인지 모를 말만 잔뜩 남겨놔서 사랑에 혼 빠지게 만들고 말이죠. 온몸이 저려오고 시작한 저는 사돈집 앞에 주차 앉아서 뭔가 생각됐을 때 걸어 생각하며 처음부터 뭘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떠올려보는데 하얀 백지장처럼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긴장이 된 몸이 가라앉길 기다리며 말을 꺼내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디로 가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도로를 향해 쟁걸음으로 걸어 택시를 잡아타 아들이 일하는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거기 가서 누군가를 붙잡고 제 아들 이름을 대면 아들을 만나게 해주리라 굳게 믿으시면서 말이죠. 검찰청은 입구부터 분위기가 달렸어요. 굉장히 묵직해 보였고 누가 와도 겁을 덜컥 먹을 것 같더라고요. 여하튼 유리문을 밀고 로비로 들어서자 양복을 입은 보안요원 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아들을 찾아왔는데요. 제 아들이 여기서 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아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현진 검사입니다. 강력부에서 일하고 있고요. 제가 말하자 보안요원이 유선전화기를 들어 어딘가에 전화해 제 아들 이름을 댔고 잠시 후 전화를 끊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어르신, 여기 박현진이라는 검사는 안 계신다는데요. 수원지검에서 일하시는 게 맞으실까요? 네, 수원지검이 확실해요. 그런데 여기 없답니까? 다시 물어봐 주시면 안 될까요? 제 부탁에 보안요원은 다시 전화기를 들었고 아들이 여기 없다는 똑같은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꽉 막히기 시작했고 사돈집 앞에서 만난 중년 남자의 말이 진실과 가깝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를 찾아가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검찰청 로비로 걸어오던 누군가 저를 부르더군요.
아들의 동료였습니다. 박현진 검사 어머님이세요? 네? 아, 네. 혹시 제 아들을 아세요? 그럼요. 저랑 동기입니다. 저는 서지원 검사라고 해요. 저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여검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죠? 박 검사는 지금 여기 없어요. 얼마 전에 불가피하게 검사를 그만두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이 녀석이 서든집에 휘말려 감옥에 간 게 분명해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구치소에 가면 볼 수 있는데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저는 푸념하듯 한숨을 쉬며 그래요. 그렇게 해줄래요? 신세 좀 집시다. 라고 대답하고 여검사의 차에 올라탔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려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검사가 입을 열더군요. 어머님, 너무 걱정 마세요. 박 검사가 어머님께 면목이 없어서 연락을 못했나 본데 지금 꿋꿋하게 잘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치소에 가서 만나면 실망한 표정은 짓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검사는 불난데 부채질을 하는지 감옥에 있는 아들 보러 가는 저에게 실망하지 말라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짓거렸네요. 저는 대답할 가치가 없어 가만히 있었고 30분 뒤 도착한 수원구치소에 내려 여검사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면회 신청서를 쓰지 않고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검사가 옆에 있어서 이런 과정이 생략되는 건가 하고 계속 여검사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이윽고 접견실 앞에 선 여검사가 똑똑하고 노크를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초조한 마음으로 거길 들어가 아들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진아, 너 이놈아, 이게 무슨 꼴이야? 검사까지 된 놈이 감옥에 오길 왜 와? 그렇게 소리치고 아들의 모습을 봤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제수복을 입고 있어야 할 아들이 깔끔하게 양복을 입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무식하긴 하지만 구치소에 수감된 제수가 양복을 입고 있는 건 분명히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 말에 아들과 여검사는 매우 놀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수들은 면회할 때 양복을 입나? 그러자 아들과 여검사는 소리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저에게 다가와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왜 감옥을 가?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눈가에 눈물이 주렁주렁 매달린 채 너 감옥 간 거 아니었어? 그런데 왜 여기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엄마, 나 검사 옷 벗고 나왔어. 지금은 국선 변호사야. 검찰총장을 하겠다는 아들이 이런 걸 보여 미안하네. 요 몇 달 엄마한테 면목이 없어서 연락을 받지 못했어. 나중에 전주에 내려가 솔직하게 고백하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네. 사실은 유미랑 처부모님이 내가 일하러 나가면 처갓집을 도박장으로 운영했어. 장인어른이 검찰에 백이 있어서 법무서운지 모르고 집에서 그런 짓을 벌인 거지. 아무것도 몰랐던 나는 계속 속은 채 지내다가 몇 달 전에 수상함을 느끼고 덜미를 잡은 거야. 그래서 내 손으로 처가 식구들 모두 감옥에 넣었고 장인어른의 뒤를 봐주는 선배 검사들까지 잡아넣었어. 그리고 나는 도박장 운영자들의 가족이라는 탈을 벗지 못해 사직을 권유받고 지금의 국선 변호사로 변신한 거야. 아들의 해명을 듣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하느님, 부처님 등과 같은 여러 신에게 감사의 말을 나지게 읊조렸습니다. 그리고 진정이 든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뭐야? 네 처가 식구들은 처음부터 범죄자 집안이었던 거야? 유미가 너랑 엮인 것도 혹시? 처음부터 범죄자 집안은 아니고 처갓집이 원래 졸부였어. 사기를 교묘하게 피해가며 사업을 운영해서 큰돈을 벌었나봐. 그런데 이번에 제대로 된 범죄를 저지른 거지. 그리고 유미가 나를 꼬신 게 다 계획이었대. 집안에 법조인 한 명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서 검사들을 꼬시려고 했나봐. 그러다 내가 먹잇감이 되어버린 거고 엄마가 결혼 말렸을 때 멈추자 했는데 내가 괜한 야망만 가득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네. 그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저는
아들의 등짝을 때리며 꼴 좋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동료인 서검사에게 진작 변호사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묻자 아들 녀석이 거의 구치소에 상주하고 있어서 아무렇지 않게 저를 데리고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또 아들에게 직접 듣는 게 좋다고 생각해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니 들어보니까 현진이 네가 도박장 운영자들 검거하고 뒤봐주는 검사들까지 잡았으면 큰일을 해낸 거 아니냐? 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널 잘랐다는 게 말이 되니? 아무래도 여긴 한국이잖아. 내가 살던 집이 도박장으로 굴러갔다고 하면 누가 좋게 보겠어. 그래도 부장검사님이 바로 국선 변호사로 추천해줘서 쉬지 않고 일하게 된 거야. 아무튼 엄마한테는 너무너무 미안해. 부끄러워서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야. 이성을 찾은 저는 아들에게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해줬어요. 사람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 법이라고 가르쳐 주었고 엄마인 제 탓도 있으니 아무런 걱정 말고 지금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라고 일러주었죠. 그리고 그 나쁜 인간들 사돈 식구들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당장 만나서 욕이라도 한 사발 해주겠다고 했답니다. 엄마, 그 인간들 여기 구치소에 있다가 재판받고 여기저기 찢어져서 교도소로 갔어. 콩밥 실컷 먹을 테니까 엄마까지 나설 필요 없어. 그래? 이놈의 인간들 천벌받아라. 내 귀한 아들 꼬셔서 그런 막대먹은 짓을 하다니. 나중에 죽으면 지옥에 나가라. 그렇게 저는 이미 투옥된 사돈 식구들을 찾아가지 않았고 저주의 말을 퍼부으며 복수를 마치고 말았답니다. 아들과 서검사와 함께 구치소를 벗어나 식사를 하며 놀란 가슴을 다시 한번 진정시키고 모든 진실과 궁금증을 해소한 저는 다시 전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그동안 말로만 호강시켜드린다고 하고 아무것도 못해드렸네. 이제라도 엄마한테 효도할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 이제 그만 수원으로 올라오셔서 아들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펑펑 쓰고 살아요. 지금 월급이 검사 때 월급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저는 농담하듯이 검사 옷을 벗었다는 아들의 어깨를 툭 치며 그래 잘났다.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이 녀석아. 그런데 엄마가 여기 오면 네가 괜히 신경 쓸 일이 하나 더 느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더니 전혀 그렇지 않고 제가 해준 집밥을 먹으며 출퇴근을 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고 전주로 돌아가 정리하고 올라오겠다고 약속했네요. 이튿날 전주에 내려간 저는 식당 사장님께 떠나야 한다고 말했고 사장님은 아쉬워하면서도 아들과 다시 살게 되었으니 축하한다며 잘 살라고 응원의 말을 해주셨답니다. 그렇게 아들을 자랑을 하시더니 드디어 효도 좀 받겠군요. 이제 고생 그만할 때도 됐지. 언제까지 여기서 힘들게 일할 순 없으니 잘된 일입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여기에 뼈를 묻겠다고 했었는데 그 약속 못 지키게 됐네요. 그래도 가끔 놀러 올 테니까 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25년을 함께 했는데 내가 이씨 아줌마를 어떻게 잊어요? 당신은 나한테 가족과 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가끔 전화도 주시고 놀러도 오시고 해요. 그리고 좋은 소식 있으면 알려줘요. 나도 그 핑계로 식당 문 닫고 수원으로 놀러 갈 테니까. 사장님과 저는 포근할 만큼 따스한 포옹을 하며 이별했고 연락의 끈을 놓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이 서검사와 함께 전주에 내려와 제 짐을 싸는 걸 도왔어요. 그런데 왜 서검사까지 여기까지 내려와서 저를 돕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지연 검사님, 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저야 너무 감사하지만 귀한 시간을 내서 이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아들이 빚이라도 진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도 받으려 오신 건가요? 제 물음에 서검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고 아들 눈치를 보더군요. 그리고 눈치를 받은 아들 녀석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게 사실은 서검사랑 나랑 지금 사귀는 사이야. 너무 빠른 감이 있지? 뭐야, 이놈의 자식 순진한 줄 알았더니
완전 상남자였네. 어쨌든 잘됐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과 연인이라니 자랑스러워. 그런데 서검사님도 돌싱이야? 그러자 서검사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미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놈아, 남의 집 귀한 딸을 만나는 것도 모자라 양심 없이 미호인 아가씨를 만나냐? 지연씨 부모님이 하시면 뒷목 잡고 쓰러지시겠다. 너 멀쩡한 처녀 인생 망치려고 하지마. 저는 진심으로 서검사가 걱정돼 아들을 혼내듯이 말했고 일들은 서검사가 배시시 웃으며 바통을 이어받아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도 다 아세요. 두 분 다 현진씨 마음에 들어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현주씨가 사기 결혼을 당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어쨌든 저희 진지하게 만나고 있으니 나중에 저 며느리로 받아주셔야 돼요. 반대하실 건 아니시죠? 저는 이제야 아들이 진짜 제 짝을 만난 것 같아 기뻤습니다. 저도 양심이 없지만 서검사를 꼭 며느리로 들어야겠다고 약속했네요. 어이구, 이렇게 마음씨까지 고운 아가씨를 무슨 낯짝으로 며느리로 받을까? 하지만 욕심이 나네요. 서검사 같은 며느리라면 내가 날마다 춤이라도 출 것 같아. 결국 저는 양심에 찔리지만 서검사를 제 며느리로 생각하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게 되었고 아들 뒷바라지만 하며 편안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서검사, 아니 예비 며느리인 지연이와 부모님을 만나 상견례를 하게 되었답니다. 예비 사돈부부는 인자하고 정 많은 분들이었어요. 마치 예비 며느리인 지연이가 나이 들었을 때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품이 닮아 보였답니다. 여하튼 얼마 뒤 아들과 지연이가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집을 저와 가까운 곳에 마련했습니다. 며느리인 지연이가 저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는데 그건 정말 양심에 못 받는 것 같아 못하겠더라고요. 또 며느리는 검사 일을 그만두고 제 아들과 함께 부부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답니다. 두 사람 호흡이 얼마나 잘 맞는지 의뢰인이 밀물처럼 몰려들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변호를 맡아 큰일을 해내고 있답니다.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손녀를 안고 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눈뜰 새 없이 바빠서 갓난쟁이 손녀는 제가 돌보고 있답니다. 요즘은 아들 녀석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손녀만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죠. 이렇게 제가 겪은 큰 사건이자 사연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는데 오늘에서야 속 시원하게 말해봤네요. 지금이야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찌나 무섭던지 표현할 말이 없을 만큼 겁을 먹었답니다. 아무쪼록 좋은 날씨를 만끽하시며 가족들과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그럼 이만 물러갈게요. 모두 행복하세요.